아테네에 가보면 그 아고라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넓은 공간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남아있는 건 별로 없지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거 진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장소로서는 진짜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회가 아고라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사실은 가장 필요한, 그리고 도시가 이 문명이나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컴퓨터에서 PC가 한 대가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정용 PC의 성능이죠. 얘를 직렬로 연결하면 그 수준이 똑같아요. 그냥 PC인데 병렬로 연결을 하는 순간 슈퍼컴퓨터 수준의 연산 능력을 가져요. 집단으로 모였을 때 융합이 되면은 그게 효과를 가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거죠. 인간은 케이블처럼 이렇게 컴퓨터로 케이블 연결하듯이 뇌를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언어와 문자로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뇌를 연결하는 건데,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라고 하는 공간 구조가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도시 내에서도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융합을 더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근데 시장이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목적이 있어요. 내가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데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장소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게 시장이라서 시장이 있어야지만이 사회가 발전을 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물물교환도 생겨나고, 더 나아가서 화폐가 나오게 되면은 화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부호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종교나 정치 권력들을 가진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돼요. 시장이 있다 없다는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할 수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되거든요.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조선이 사실은 크게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가 시장이 없어서라고 봐야죠. 있긴 있었죠. 3일장, 5일장의 형태로. 영구적인 시장이 없고 약간 그때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구적인 시장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일장이 열리는 사회와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는 사회가 있다면 화폐 통화량으로 보면은 5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회가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역동적이지가 않고. 그리스는 그 옛날부터 그런 아고라라고 하는 데에서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합의하고, 그게 사실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고 연습이잖아요. 내가 필요한 걸 줄 테니, 뭐 너가 필요한 거 내가 줄게, 내가 필요한 거 네가 다 오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사회와 된 사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아고라 같은 시장 기능을 하는 게 이집트나 이런 페르시아 같은 데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아테네라든지 그리스 사회가 좀 더 그 시장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 아고라의 위치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시 계획을 할 때 아고라가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밑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와 경제를 하나의 세트로 보기 시작했다는 게 이 사고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밀접하게 또 붙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보면 날 수 있게 되고, 공동체 의식도 훨씬 더 함양되는 약간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1970년대 때 보면은 교회가 상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상업시설과 종교시설이 한 공간에 있다는 건 되게 독특한 컨디션이거든요. 과거에는 절은 산에 가 있고 시장은 저기 가 있고, 근데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한 시점은 사실은 상업과 종교도 막 믹스되기 시작을 하고, 거기 앞에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고,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사회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리스 사회가 그 전에 있었던 뭐 여러 그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 있는 문명과는 달랐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가끔 이제 성당이 이렇게 시장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 성당은 왜 시장 한가운데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보니 사실은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 좀 더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거네요. 재미있는 해석이셨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아고라는 봄에 정말 너무 이쁜데. 봄에 안 가봐서 몰라. 못 가봐서 너무 이쁘고 이제 여행을 한번 못 할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 여행을 못 가는 게 사람의
저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사고의 확장성을 제약하는 어려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는 첫 해에는 해외여행을 갈 때는 항상 저기 어디 강남 어디 가가지고 그 공산 반공 교육을 받고 갔어야 됐거든요. 군필을 하지 않으면 해외에 못 나갔어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보다 약간 연배가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때와 그냥 지금은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더 훨씬 더 마음의 벽을 쌓고 이렇게 다른 세상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거가 점점 줄어들까봐 좀 염려스럽게. 저도 사실은 이게 그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세계 지식향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한 주제를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토대로 그 현장으로 여행을 직접 간다라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좀 큰 세상을 보여주고 약간 이제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남을 이해함으로써 나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다라는 큰 목표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여행이 불가능해지니까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심지어 그뿐만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카페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레스토랑도 9시에 문 닫고 이렇게 되면 집에만 갇혀있게 되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이게 결국 코로나가 끝나도 이게 반드시 우리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거는 좀 더 부정적일 가능성이 공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